기준금리를 현재 1.25%로 동결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낮춰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46만여 건으로 작년보다 23%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지방 주택 시장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올 들어 단독주택 경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저금리에 임대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독주택 낙찰가율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포켓몬고 열풍에 빠졌습니다. 증강현실을 접목한 이 게임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5일 만에 750만 회가 다운로드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게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속초를 찾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일 목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낮춰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보통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금리 인하 효과를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브렉시트 현실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점과 1,2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외국인 자본 유출 등 부작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일부 경기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금리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전체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늘었고 소매 판매액도 지난 4월보다 0.9% 증가한 5.1%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2.7%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브렉시트 현실화와 부실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하반기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브렉시트에 대비한 금리 정책으로 금리 인하, 통화 완화 기조를 나타낸다면 한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최대 6조 원에 가까운 나랏돈을 풀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는 순수 경기 보강 목적으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10조 2천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1조 2천억 원과 올해 더 걷어들인 초과 세수 중 9조 원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 중 3조 5,500억 원이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으로 내려가고 정부는 나머지 6조 6,500억 원 중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쓸 계획입니다. 지난해도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만 5조 6천억 원이 투입됐고 경기 보강 목적에는 2조 7천억 원을 쓰는 데 그쳤습니다.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와 전월세 거래가 전년과 비교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46만 8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줄었습니다. 서울은 상반기 9만 174건의 주택 거래가 이뤄져 작년보다 18.6% 감소했지만 5년 평균보다는 34.3% 증가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작년 집값이 크게 뛰었던 대구와 광주, 울산 등의 주택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대구 주택 거래량은 14,425건으로 작년보다 54.1% 줄었고 광주와 울산은 각각 39.4%와 33%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회복과 유지, 지방은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4만 7,744건으로 작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작년보다 5.4% 줄었고 지방은 26만 6,767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1.5% 늘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최대 3,2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환경부는 조작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 통지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29일까지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조치를 확정하고 동시에 위반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 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한 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문회가 끝난 후 인증 취소 명령이 28일 이후로 넘어가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한 개 차종당 최대 10배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이번에 인증 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인 만큼 최대 3,200억 원의 부과금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과징금 상한의 개정안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처음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단독주택 경매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법원 경매 시장에서 단독주택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원소동의 단독주택은 감정가 4억 6,290여만 원에 154%인 7억 1,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의 단독주택 낙찰가도 감정가 1억 893만 원보다 1.6배 높은 1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유찰도 없이 모두 기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주인이 나선 것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독주택의 평균 낙찰가율은 83.4%로 6개월 연속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5%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서울의 올해 상반기 단독주택 평균 낙찰가율은 96%, 지방광역시는 97.5%에 달했습니다. 단독주택의 인기는 원룸이나 카페 등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면 적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의 낙찰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은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도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 대비로 낡은 단독주택을 경매로 받아갖고 다가구주택을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가구주택을 낙찰해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파트 몸값이 워낙 크게 오르면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실거주로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 여파로 임대사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단독주택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첫 달 무이자를 내걸고 있습니다. 잠시 빌릴 돈이 필요한 경우 이자 비용 없이 쓰고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경우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얼마를 빌리든 첫 달은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의 무이자 대출 광고입니다. 광고에서 말한 대로 한 달간 이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솔깃한 제안입니다.
무이자 기간만 활용하고 시중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갈아타면 한 달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2금융대출을 받고 나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부업체 대출 이력 한 번에 신용등급은 3등급에서 7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무이자 이벤트를 활용해 이자 비용을 아끼려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칫 은행권 대출에서 영영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무이자 대출 기간이 끝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에 가깝게 폭등하게 됩니다. 잠깐이라는 생각에 대부업체 등의 한 달 무이자 대출을 받는 순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포켓몬고 열풍이 뜨겁습니다. 이 포켓몬고는 실제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찾아가서 스마트폰으로 포켓몬을 잡는 게임인데요. 전 세계가 포켓몬고 열풍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포켓몬고의 하루 사용자 수가 트위터를 추월하는 등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보경 기자와 함께 이 포켓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켓몬고 이게 어떤 게임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네, 이 포켓몬고는 포켓몬스터 캐릭터와 VR 증강현실을 접목한 게임인데요. 이 AR은 현실 이미지와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입니다. 열풍이 되고 있는 게임인 포켓몬고는 이 AR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앱을 실행을 하면 카메라가 풍경을 인식하고 특정 지역에 가면은 스마트폰에 포켓몬이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포켓몬고는 지난 7일 미국 시장에서 정식 출시됐는데요. 이 게임은 5일 만에 약 750만 회가 다운로드 됐고요. 매출액도 하루 평균 1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템은 유료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평균 이용 시간도 약 43분으로 미국 대표 SNS인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을 넘어서 단숨에 대표 모바일 앱이 됐습니다. 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초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켓몬고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대한민국 지도에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켓몬고 게임 개발업체인 나이언틱이 마른 목골의 셀로 구획을 나누는 과정에서 속초와 강원도 일부 지역, 울릉도를 북한 구역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초에서 포켓몬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속초로 몰리고 있는데요. 속초 가는 버스가 매진이 됐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또 포켓몬고는 속초에서 즐길 수 있다고 알려진 지난 12일 오후 이후 티맵에서 속초 검색량이 평일 대비 1.6배 늘었고요. 또 속초 내 숙박 예약 건수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지난 12일에서 13일 국내 숙박 예약 앱인 체크인나우를 통해서 속초 숙박 당일 예약 건수가 직전주 같은 요일보다 429%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SNS의 반응도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위터 코리아가 국내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포켓몬고가 포함된 트윗은 지난 12일 19만 7천 건에 불과했는데 하루 만에 46만 4,800건으로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속초시 트윗이 14,300건에서 29만 3,200건으로 2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포켓몬고 신드롬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관련 주가도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게임주나 증강현실, VR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찍부터 가상현실 게임 개발에 투자를 해왔던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한빛소프트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음에 이어서 오늘도 19% 급등해서 7,850원에 장을 마쳤고요. M게임은 오늘은 3% 하락을 했지만 어제 29%나 올랐습니다. 또 이 밖에 드래곤플라이도 어제 23%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6% 올라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액토즈 소프트도 어제 9%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3% 이상 오르는 등 게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포켓몬고 열풍을 보면요. 이 AR 기술이 앞으로 이 모바일 산업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AR 기술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이 AR은 게임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켓앤마켓 그리고 디지캐피털은 AR 시장이 올해부터 매년 70%에서 80%씩 성장을 해서 2020년이 되면 798억에서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조에서 139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증강현실 분야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인데요. 게임 업계를 살펴보면 국내 AR 게임 시장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상업적으로 성공한 업체가 없어서 게임 개발도 어렵고요. 또 개발 도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AR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이 장기간 개발해야 하는 AR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AR 초기 시장 선점에 늦은 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AR 활용 범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AR 원천 기술이 있어도 현실에서 여러 곳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이나 의료 등 특정 분야 개발에 몰려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포켓몬고 열풍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8천여 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찬성해 5년 연속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10여 차례 열린 임금협상에서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파업 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 중지 결과가 나오면 노조는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 2,05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적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조선업의 경기 침체 심화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금과 이자 연체, 개인 파산 등으로 못 갚는 사례가 증가한 겁니다. 조선업종과 협력업체가 집중된 울산과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상반기 운용 현황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 연체, 개인 파산 등의 보증사고 금액은 울산이 53억 2천만 원, 경남은 126억 6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울산은 52.9%, 경남은 18% 각각 증가했습니다. 조선업종이 산재한 부산과 조선 부품업체가 몰려있는 경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과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199억 7천만 원과 16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1.3%, 34.9% 급증했습니다. 국내 가전업계가 다양한 문화 마케팅으로 해외 가전시장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 TV를 판매하는가 하면 해외 관광 명소에 TV를 설치해서 정교한 색감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가전제품인 TV가 미술관에서 하나의 예술품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뉴욕 현대미술관 상점에 TV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쉐리프 TV가 들어선 것입니다. 전문 큐레이터가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품을 선정해 판매하는 현대미술관 상점에서 TV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TV는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디자인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활 공간의 미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출시를 앞두고 현지 소비자에게 제품만이 가진 차별화된 미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미국 주요 고급 백화점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LG전자는 유럽 곳곳의 문화행사 장소에 올레드 TV를 설치했습니다.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올레드 TV로 유명 뮤지컬을 소개하는가 하면 터키에서는 유네스코와 함께 올레드 TV로 세계 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국 관광 명소인 자연사 박물관에도 올레드 TV 12대를 설치, 세계 미학을 알리는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유럽 각지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올레드 TV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화질과 디자인을 각인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가전업계가 세계 각지에서 차별화된 문화 마케팅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K가전 알리기에 나서고 있어 세계 가전 시장에 한류 바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연일 30도가 웃도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일요일인 17일이 초복날인데요.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복날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초복을 앞두고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면서 삼계탕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해마다 복날이면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자주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삼계탕 업계 최대 성수기는 초복 당일과 그전 2, 3일입니다. 삼계탕 시즌을 맞은 유통업계도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며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이마트는 불참의 아이콘 조세호가 출연한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세호의 유행어를 바탕으로 만든 복날송 뮤직비디오에 먹방 컷을 추가해 여름 보양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이마트는 이번 영상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삼계탕 재료들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매장 내 특설 매장에도 상영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삼계탕 재료 할인 행사를 전 지점에서 펼칩니다. 행사 기간 백숙용 닭 전품목과 전복, 찹쌀 등 삼계탕 재료 행사 상품 가운데 4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홈플러스도 오늘부터 20일까지 보양식 대전을 펼칩니다. 최근 가정 간편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체 브랜드 상품인 싱글즈 프라이드 삼계탕 3종을 출시했습니다. AK 플라자는 초복을 맞아 내일부터 17일까지 초복 보양식품 기획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삼계탕과 장어, 전복 등이 최대 50% 할인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려 사전에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 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부는 A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 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 발령으로 입게 된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는 3억 4,700여만 원으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선 총 2억 8,900여만 원으로 낮게 인정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0년 간접 투자 상품의 일종인 랩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랩 영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총 20여 명을 이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이었습니다. 랩 영업부 신설은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한 내부 보고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회사는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제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구업체 이케아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서랍장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히면서도 판매는 중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임신하는 횟수는 2015년 2.34회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임신했더라도 5분의 1은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 100명 중 47명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66.4%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를 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늘 18일부터 이틀 동안 77억 원 규모 총 108건의 국유 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 또는 대부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맛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전남 대부분 지역, 늦은 밤에는 전북과 경남, 충남 서쪽 지방, 모레 자정에는 그 밖에 충남과 서울, 경기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동쪽 지방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영동이 40에서 8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도 50에서 100, 많은 곳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호남과 경북 남부, 경남은 2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다가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흐려져 서쪽 지방부터 점차 비가 시작돼 모레가 되면 동쪽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충남 서쪽 지방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춘천, 대전, 청주 2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은 비 소식 없습니다. 낮 기온 속초, 울진 24도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늦은 오후에, 그 밖에 전남 전역은 저녁에, 전북과 경남 서쪽 지방은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흐려져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에서는 구름만 많겠지만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면서 한낮 무더위는 수그러들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토요일에 비가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일요일까지도 비가 내립니다. 이후 월요일에는 동부 내륙의 소나기가, 수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